지금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많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나뉘어져 있었는데 2009년부터는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이제 만능통장으로 변경이 돼서 이제 은행에 가서 들면 돼요, 청약통장은.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공공주택 같은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를 선정을 할 때 40제곱미터 초과 물량 같은 경우에 순차제라고 해가지고 청약통장의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첨자로 선정을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청약통장에 한 1억 넣어놓지? 5천만 원 넣어놓지? 근데 중요한 건 청약통장에 납입된 금액을 산정할 때 1회에 매달 10만 원씩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10만 원씩 오랫동안 많이 싼 사람이 당첨자로 선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내가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10만 원씩 돈을 넣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는 이 공공분양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공분양을 내가 만약에 청약 신청을 해서 분양받고 싶다면 그렇게 10만 원씩 넣는 게 맞고, 만약에 민간분양, 이 공공분양 내려놓고 민간분양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가족도 2명 있고 아이도 있고 가입기간도 길고 해가지고 무주택 기간도 기니까는 내가 이 민간 분양을 통해 가지고 청약 당첨이 되고 싶다. 그런 분들은 10만 원씩 넣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맞는 금액, 예치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평형별로 예치금에 맞춰 가지고 청약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그 2만 원씩 넣는. 그렇죠. 2만 원씩만 넣어 놓고 있다가 1순위가 지나는 뭐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청약 신청을 할 때 그 원하는 평형에 맞춰가지고 뭐 300만 원, 400만 원을 넣어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신 분들은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거 나중에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또 나중에 무주택자가 됐을 때 활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내 집을 가지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인생이 그렇게 짧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인생이 길다고 보거든요. 저도 제 아내도 다 청약통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미성년자인 제 자녀들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17세 생일 직전에 드는 게 가장 좋아요. 2년까지만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이거를 쓸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청약통장에 저는 우리 가족들이 다 4명이 유주택인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에 그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죠. 그리고 미래에 경기가 만약에 하향되는 국면이 온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 1순위가 아닌 2순위가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줄 거예요.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그때 미분양 물량들이 많았을 때, 그때 가가지고 그냥 계약만 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많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왜?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았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바닥이었고 2020년도에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이제 또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를 보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은. 왜? 현재만 보고 있기 때문에. 청약 같은 경우에 지금 영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나오느냐, 2030이 이제 무주택 기간이라든가 가점제 같은 경우에 또는 그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납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사신 분들이 유리하겠죠, 무주택. 또 가점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많거나 청약 통장의 기간이 길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당첨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대나 30대의 분들이 영끌을 해가지고 산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것들을 세대별로 나눠가지고 할당을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일부는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무주택자 분들한테, 오랫동안 무주택을 유지하신 분들한테 청약 당첨의 기회를 많이 열어주는 건 맞아요, 형평성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영끌이라든가 많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내가 청약을 통해서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기회조차 단절되고 대출까지도 다 막아놓고 그렇게 됐을 때는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영끌이 아니에요.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택이 필요한데 청약은 안 되고 몇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무리를 하서라도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를 사니까 수요층들이 몰려드는 거죠. 수요가 많으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느끼고 뭐 생각하는 부분들은 오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내가 뭐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돼야 되겠다. 뭐 주택을 두 채, 세 채 늘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주택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한 필수제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주택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1주택이 있는데도 내가 청약 당첨이 됩니까?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1주택이 있어도 청약 당첨이 쉽게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당첨이 될 수는 있지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주택이 있어도 누구나 청약 당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추첨제를 통해서. 근데 이거는 잘못된 얘기고요. 무주택자 분들한테 75%를 우선 공급을 해요. 추첨제 같은 경우에. 그런데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주택을 당첨이 되면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는 있는 거예요. 1주택자도 내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이게 그 아파트가 공공 분양이 있고 민간 분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집을 립으로 들어가지만 예. 투자로도 또 같이 보잖아요. 예. 그럼 이 민간이 확실히 더 많이 오르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입지가 어디가 좋느냐예요. 입지가. 동네가 중요한 예, 거예요. 입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남에 공공 분양이 있는 거예요. 저기 지방에 민간 분양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강남에 있는 공공 분양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겉을 보고 있죠, 지금. 겉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의 본질은 뭐냐면 입지적 가치, 위치예요. 공공 분양이 중요하고 민간 분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미안을 달고 있는데 저기 지방을 비하하는 거 아니고 지방에 레미안이 있는 거랑 공공 분양이 있는데 용산역 앞에 있는 거랑 어떤 게 비싸겠어요. 그래서 입지적 가치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수를 하는 거예요. 뭐를 실수를 하냐. 입지적 가치가 좋은 핵심 지역에 지역 얘기하면 안 되네. 입지적 가치가 중요한 네. 지역이 여기 지금 피가 10억이 넘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이거 편집 안 하시려고요, 또? 아니, 그러니까 입지적 가치가 중요한데 네. 중요한 것은 이 입지적 가치의 빌라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겉을 보면은 볼품이 없죠. 하지만은 이 핵심적인 지역에 깔고 있는 대지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지 지분을 통해 가지고 주택이 올라가게 됐을 때 이런 것들을 권리가액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평형을 배정받게 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재개발의 빌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환골탈퇴한다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공분양이 지자체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고 해가지고 브랜드가 없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본질은 입지라는 거죠, 입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만약에 입지가 똑같다면 당연히 민영주택이 낫죠. 하지만은 이렇게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민영주택이 좋습니다 하고 끝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해 못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부동산을 봤을 때는 입지,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위치. 강남의 한 평, 지방의 100평, 강남의 한 평이라는 거죠.